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부동산 정보와 다양한 팁을 전달하는 필궁입니다. 네, 오늘은 필리핀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4단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요. 자, 기본 영상 매도가 안 되는 이유 6가지 이 내용을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본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전 영상 매도가 안 되는 6가지 이유를 보시게 되면요. 필리핀 사람에게 매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필리핀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필리핀 사람에게 매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유한 후에 저렴하게 매도할 경우 충분히 매도가 가능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 내용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필리핀 분들도 콘도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여서 좀 주춤하는 건 있겠지만,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확인하고 배우고 보고 느낀 부분을 조금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이 있어야지 콘도를 매도할 수 있다. 한 80%에서 90%는 외국 사람이 매도를 하고 또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매할 때부터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외국인 구매자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지역에다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탈출구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콘도를 외국 사람에게도 팔거나 또는 저렴하게 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럼 내가 구매할 때부터 이 부분을 생각하고 구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 대비 저렴하게 이제 양도해야 된다. 지금 필리핀 사람들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시세 대비 한 20% 정도?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20%보다 좀 더 좋은 한 30% 정도 하면은 매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리핀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이제 매수하고 장기 보유해서 팔면 됩니다. 그 기간은 제가 보니까 솔직히 한 10년 정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최소 7년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하셔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편 영상에 기존의 이제 사례를 놓고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7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보유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일단 거래세, 이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솔직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양도 차익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일단 거래를 할 경우에 매도자, 물건을 파는 집주인의 경우에 이제 거래세를 6% 내고 있어요. 거기에다 도큐먼터리 스탬프라든지 레지스트레이션 피라든지 트랜스퍼 피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 4가지 정도 이제 세금이 있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 한 8.5 정도? 그 정도 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이걸 납부하냐고 이제 하는데 거의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이 내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매수자가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세나 이거를 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필리핀에서 보면 올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모든 세금을 매도자가 다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얘기해서 매수자가 다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총 금액을. 콘도 비용을 좀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에 세금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팔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누가 낸다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때 상호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부분. 브로커 수수료가 또 있겠죠? 이 수수료 같은 경우도 3에서 한 5% 정도.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5% 되는 것 같고요. 일반 매물은 시간을 좀 가지고 하시면 한 3%, 급하게 하시면 5% 정도 비용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별도로 공중료라든지 만화가 변호사가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 이런 내용이 들어와서 11%에서 한 14% 정도?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 구매 비용 자체가 일단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 및 이제 브로커 수수료는 장기 보유 후에 매도 시에 이제 충분히 이 내용을 고려하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 비용이 내가 만약에 1억 원에 구매를 했다면 14%로 본다면 한 1,400만 원이 한 추가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팔 때 최소한 1,400만 원 정도를 올려서 팔아야지만, 올인이라 그랬죠? 그렇게 팔아야지만 내가 투자한 비용은 회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번째 보시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턴오버 받는 유닛들은요, 이제 피니시드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페인트나 타일하고 싱크대 하부장인가 그 아랫부분하고 윗부분 없는 데도 많아요. 화장실도 기본적으로 변기나 세면대는 있지만 거울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본인들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1억짜리를 내가 구매했다고 하면 인테리어 비용 한 1,000만 원 정도?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해야지 기본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지출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일단 인테리어 비용은 구매 비용에 포함해야 됩니다.
1억 원으로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그럼 난 1억 1,000만 원에 내가 구매를 한 거야. 거기에다 나중에 내가 세금하고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나갈 수 있어. 최대 한 14% 정도 나가겠네. 그러면 1,400만 원. 그러면 1억 2,400만 원이 내가 이제 매수한 금액이라고 머릿속으로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팔 경우에 이 금액으로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지만 된다는 부분, 자세한 계산이나 이런 거는 뒷부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앞전에 설명해 드린 필리핀 부동산이 매도가 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요점이고요. 근데 그런 요점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 다음은 필리핀 부동산을 구매해도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지 내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돈 버는 건 없어요. 앞전에 이런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야겠죠. 보시면 여기도 써 있어요. 최소 7년에서 10년, 원래는 이제 한 15년 정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처음부터 15년을 갖고 구매를 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7년에서 10년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필리핀 부동산을 이제 구매할 수 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월세로 사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접근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필리핀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좀 도움이 되고 돈도 좀 벌 수 있느냐, 한번 그 대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민. 교민들은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민들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구매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구매를 해야겠죠. 자,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내가 장기적으로 필리핀에서 취업할 그런 플랜이 있다. 그러면 오래 있을 거다. 나는 필리핀이 너무 좋다. 취업도 거기서 할 거다. 그러신 분들은 구매해도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유학. 내가 자녀 유학을 위해서 단기가 아니라 난 장기로 있을 것이다. 필리핀에 뭐 아는 지인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필리핀에서 있고 싶다. 이럴 때 그 기간이 얼마? 7년에서 뭐 10년 넘다. 장기적으로 한 15년까지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 구매해도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은퇴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뭐 다른 기간은 없어요. 한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아니면 본인이 몇 년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은퇴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필리핀이 월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냥 사시게 되면 한 달에 월세 50에서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컨디션에 따라는 좀 다르겠지만 필리핀 부동산을 구매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드리면, 한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서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부동산에서도 소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들도 하시는데, 이 부분들도 거의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분양권을 구매하시잖아요. 분양권은 4년에서 길게는 한 7년 정도 이후에 이제 분양이 되는데, 은퇴를 준비하니까 미리 사전에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5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에 대비 지금 분양가가 50%에서 100% 정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가 이런 플랜이 있다, 은퇴하는 플랜이 있다, 이민하는 플랜이 있다, 그럼 미리 분양권 같은 걸 투자하실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시고, 교민부터 은퇴 이민까지 이런 분들은 이제 현지에 오셔서 직접 관리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이 필리핀에 자질구레하게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또 이 나라는 사인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 있어야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복잡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기간에는 국제 우편으로 막 보내서 사인 받아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막 못질 하나 하려 그래도 이제 어드민에다가 이제 얘기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제 복잡한 대신 이 나라는 이제 콘도들을 보시면 시간이 좀 지나도 깔끔하게 관리하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걱정이 되시는 여기 네 번째 이제 카테고리, 이 부분은 사전에 구매해서 한국에 있다가 5년 정도 전에 준비를 하시면 사전에 이제 분양권 구매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항상 이제 결제나 이런 걸 할 때는 꼭 그 디벨로퍼 계좌로 결제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는 이제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분도 있겠죠. 뭐 가족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지인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신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국에 계신데 미리 사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이든 뭐 업체든 정확하게 믿을 만한 곳이 있어야지만 이걸 하셔야지,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선택하셨다가 나중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매도가 안 되는 6가지 이유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다가 제가 방금 설명해드렸던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필리핀 부동산을 리딩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선 투자를 하시라는 거지, 어쩌면 투자라는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이빙을 하다 보면 돈이 벌리는 거가 되겠죠.
그걸 알고서 들어오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셨다가 나중에 관리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셨던 분들은 지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리 하셨다가 이제 분양권을 그냥 산구매로 다시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더 이상 분납금이라 그러나요? 매달 내는 그 돈을 아예 안 내고 페널티가 계속 쌓이면서 나중에 자기가 냈던 이 분양권 금액도 돌려받지 못하는, 또 필리핀에 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근데 뭐 어느 정도 기간 이상 되면 30%인가 50%인가 이렇게 환불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필리핀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